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웅장한 강의실에서 한 교수님이 40년 동안 지켜온 고정관념을 깨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학계에서는 동양의 작은 나라에 도대체 왜 가는 거냐 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적인 순간들이 담긴 다큐멘터리 결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그 엄청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옥스퍼드의 빗속에서 제 인생이 바뀌던 그날 오후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제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낡은 책에서 풍기는 익숙한 냄새와 종이가 살짝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무척이나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역사교수로서 40년 넘게 전설과 예언을 연구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우연히 발견한 한 문장이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오래된 가죽 제본의 책을 조심스럽게 넘기다가 희미하게 적힌 문장을 보게 됐어요. 동쪽의 작은 땅이 언젠가 지혜와 힘으로 세상을 이끌 것이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세상을 이끄는 건 항상 강대국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작은 나라가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걸까요? 저는 평생 영국 같은 거대한 나라만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 문장을 조심스럽게 따라 읽었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떠올랐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을 역사 속에서 그리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문화를 존중하고 흥미롭게 본 적은 있지만 세계를 주도할 만한 힘이 있다고는 여겨보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 전혀 달랐어요. 첨단 기술, 최첨단 반도체 개발, 그리고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들까지 제가 기억하던 조용하고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강한 가능성을 가진 곳처럼 보였어요. 책을 천천히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제 머릿속 혼란스러운 생각과 공명하는 듯 했어요. 젊었을 때 제가 떠올랐어요. 그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이 있었고 모든 예언 속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교수로서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어느새 그 설렘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 예언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 역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직접 목격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생각이 점점 깊어졌어요. 대학 시절 처음 옥스퍼드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었죠. 수많은 회의적인 시선과 논쟁을 겪으면서도 저는 한 가지 신념을 지켜왔어요. 어떤 문명이든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자신만의 용기와 지혜를 담은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제 믿음이 새로운 방식으로 시험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낡은 노트를 꺼내들고 손이 가는 대로 글을 적어나갔어요. 동쪽의 작은 땅 몇 번이고 반복해서 쓰다 보니 한국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활기찬 서울의 거리, 분주한 시장, 그리고 고요한 고궁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연구실에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 그리고 옛 역사를 지켜가는 장인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따뜻한 미소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 마치 보지 않아도 이미 그곳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저의 상상은 멈추질 않았어요. 갑자기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모든 걸 직접 확인하러 가야 하지 않을까? 평생 익숙한 환경 속에서 책만 보며 살아온 제가 정말 한국으로 떠날 수 있을까요? 옥스퍼드의 평온한 서재를 떠나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죠.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설렘이었어요. 책상 앞을 서성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으로 물든 옥스퍼드의 하늘과 촉촉한 돌바닥. 그 장면 위로 문득 한국의 하늘이 겹쳐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 속 바쁜 도시,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 그리고 연구소에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곳과는 다른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제 평생의 연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강한 흐름이었어요.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책 속에서만 지식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직접 그 땅을 밟아보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경험할 것인지.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떠나야겠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선택이 제 삶을 바꿀 것이고,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 운명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하며 저는 서재의 문을 열었어요.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는데 설렘과 긴장감이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옥스퍼드에서 책과 먼지가 쌓인 기록 보관소에 머물던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상상만 하던 그곳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곳은 밝은 색채와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공기마저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공항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유리창으로 자연광이 들어와 반짝이는 바닥 위를 춤추듯 비추었고 로봇들이 수화물을 옮기며 여행객들을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판들이 길을 알려주었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죠라고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공항에 도착한 직후 저는 이 모험에 초대해 주신 재능 있는 다큐멘터리 제작자 앨리스 베넷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이었어요. 펜튼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라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인사해 주셨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고요.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제 관점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앨리스 선생님과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누비었어요. 그 도시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고궁이 현대식 마천루 옆에 자리하고 전통시장이 세련된 쇼핑센터 못지않은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녔는데 어떤 분들은 화려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다녔고 어떤 분들은 특별한 날을 위해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저는 매 코너마다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차창 밖을 내다보며 저는 점점 의심이 사라지고 경이로움과 호기심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어요.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도심의 배경 속에 울려 퍼졌고요. 연세가 지긋한 부부들이 한적한 거리를 손잡고 걸었으며 분주한 상인들이 시장 가판대에서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이 작고 활기찬 장면들이 한국의 따뜻한 에너지와 생동감을 그려내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앨리스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숨은 보석 같은 곳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신선한 원두커피 향이, 갓 내린 커피와 달콤한 페이스트리, 냄새와 어우러지는 동네 카페와 비빔밥이나 김치찌개 같은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작은 식당들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마다 친절한 현지분들을 만나 그들의 일상과 자랑스러운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힘이에요. 과거에서 배우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어 왔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 따뜻한 노인분을 배웠어요.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울렸어요. 여행 도중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궁도 방문했어요.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성문과 정성스럽게 가꿔진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과 파란 하늘을 담은 듯한 고요한 연못들이 있었어요. 그 고궁 복도를 걸으며 저는 수세기에 걸친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왕과 왕비의 발자취, 옛 전통의 속삭임, 수많은 도전을 견뎌온 민족의 굳은 의지가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낯선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긴장이 몰려오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어느 저녁 번화한 야시장을 탐방하다가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앨리스 선생님과 떨어지게 되었어요. 좁은 골목길에는 매콤한 길거리 음식과 전통 기념품을 만드는 장인들의 분주한 모습이 있었어요. 주변에 북적거리는 소음이 점점 커지자 저는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당황한 마음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오랜 세월 동안 배워온 교훈을 떠올렸어요. 모든 도전은 배움의 기회라는 사실을요. 저는 한갑한 데에 서 있는 상인에게 다가가 실례합니다. 앨리스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의 다정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에 저는 금세 진정할 수 있었어요. 상인분께서 밝게 불이 켜진 가판대 방향을 알려주시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곳에서 현지 예술가와 웃고 있는 앨리스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상인분께 감사드렸고 그 작은 사건이 이 나라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작은 마을에서 열린 전통 다도회에 참석했는데 한 노모께서 차를 우려내는 예술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한 잔의 차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라는 부드러운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각 단어마다 인내와 전통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음을 느꼈어요. 또한 어느 날은 혁신이 넘치는 현대 연구소도 방문했어요. 한방에서는 과학자들이 엔지니어와 함께 컴퓨터 화면의 빛과 첨단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 속에서 협력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신속한 협력과 침착함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노트에 한국은 단합과 뜻밖의 도전에 맞서는 용기에서 힘을 얻는다라고 적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웃음. 한 조각 한 조각이 제 안에 점점 커져가는 사명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오랜 세월 품어온 믿음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여행은 단순히 오래된 예언을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험과 배움에 대한 제 열정을 다시 찾게 해주었어요. 제 마음은 이 땅과 깊게 연결된 느낌을 주었고 제 마음 문이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풍부하고 복잡한 세상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한적한 공원에 앉아 도시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하늘의 색채와 부드럽게 스치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이 제게 깊은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이 여행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수많은 발견이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고 한국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혜를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의 활기찬 거리를 걸을 때마다 새로운 경험의 짜릿함과 함께 진실되고 따뜻한 인간미에서 오는 평온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 여행은 저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고대 전통과 눈부신 현대미가 어우러진 세상 말이에요. 첫 방문지인 웅장한 고궁에 다가갈 때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수세기의 변화를 견뎌낸 그 고궁의 벽은 옅고 바랜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오래전에 존재했던 왕과 왕비들의 비밀스런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어요. 큰 화려한 문을 지나며 왕실의 발자취가 메아리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설렘과 경외심에 제 손은 살짝 떨렸어요. 고궁 내부는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같았어요. 구석구석마다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죠. 저는 오랜 세월 이곳에서 일해오신 친절한 안내인 이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께서는 이곳은 우리 역사의 심장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라고 낮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전통 그림과 정교하게 조각된 목재 칸막이로 장식된 여러 전당을 안내해 주시면서 저는 멀고도 익숙한 과거와 깊은 연결고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으며 옛 시절의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펼쳐지는 것을 느꼈고 이 아름다운 유산을 쌓아온 사람들의 끈질긴 의지에 대해 자부심과 겸허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고궁을 떠난 후 저는 인근의 화사하고 생기 넘치는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정원은 자연과 예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맑은 하늘을 닮은 연못과 졸졸 흐르는 시내 위로 우아하게 아치형 다리가 놓여 있었고 피어나는 꽃들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 퍼졌어요. 한켠에서는 소규모의 음악 연주단이 전통 음악을 연주하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한적한 벤치에 앉아 잠시 그 평화로운 분위기에 몸을 맡겼어요. 도시의 분주한 삶과는 대조되는 깊은 고요를 느낄 수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내면의 평화를 만끽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늦게 앨리스 선생님께서 획기적인 발명으로 명성을 얻은 현대연구소를 방문해보라는 초대 전화를 주셨어요. 전통과 기술의 융합에 항상 매료되어 왔던 저는 한 곳에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다는 생각에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앨리스 선생님께서는 펜튼 교수님, 저희 과거가 미래와 만나는 모습을 꼭 보셔야 해요라고 열정 가득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미래로 들어선 느낌이었어요. 건물은 세련되고 거대한 유리창으로 자연광이 가득 들어왔어요. 내부에서는 깔끔한 실험복을 입은 과학자들이 엔지니어들과 함께 컴퓨터, 로봇, 그리고 각종 첨단 장비를 다루며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특히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새로운 로봇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는 팀에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기술 용어와 웃음이 넘치는 그들의 대화는 평소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만 생활해온 제게 영감을 주면서도 다소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주도 과학자 중 한 분인 김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온 역사가 현대의 도전에 대비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라며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 속에 담긴 진실이 제 안에 깊이 와닿는 것을 느꼈어요.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저는 옥스퍼드 시절 회복력 있는 문화를 찾아 나섰던 초심을 다시 떠올렸어요. 이제 저는 과거의 교훈이 미래의 혁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연구소에 여러 실험실을 옮겨다니며 저는 팀워크와 결단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순간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잠깐의 혼란이 찾아왔어요. 방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고 제 안에도 긴장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과학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협력하여 전력을 복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몇 분 만에 전기가 돌아오자 방 안은 안도의 웃음과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노트에 한국에서는 혁신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단합과 기지로 힘을 발휘한다라고 적으며 이 나라 구석구석에 협력과 회복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연구소 근처의 한 지역 사회센터에서 현지 학생들과 만났어요.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과 꿈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그 방을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전통 한식 식사를 함께하며 우리는 역사, 기술,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한 젊은 학생 지훈 군은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기초이고 기술은 미래로 가는 다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어요. 젊은 세대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과감하게 내일로 나아가려는 모습에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헤어지기 전 저는 한 지역 어르신인 박 할머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님께서는 한국이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할머님의 차분하고 지혜로운 목소리에는 고난, 회복, 그리고 인간 정신의 끈질긴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세대마다 각자의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하루 종일 고궁과 미래형 연구소 그리고 생기 넘치는 지역 사회센터를 오가며 저는 내면 깊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발견할수록 한국은 크기로 정의되는 땅이 아니라 그 경험의 풍부함과 국민의 강인함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 나누는 모든 대화가 제 여행의 한 겹이 의미를 더해주었어요.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전통과 현대, 지혜와 혁신, 그리고 개인의 힘과 공동체 정신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힘이 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마음은 가득 차 있었고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이 여행은 제 역사관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역사가 인생만큼이나 활기차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연구소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발견의 설렘과 함께 조용하고 단단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고궁, 만개한 정원, 첨단 연구실을 탐험한 그날은
단순한 모험을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저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 그리고 마음과 지성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진정한 힘이 발휘된다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제 옛 믿음들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아직도 제 마음이 배신했던 순간을 잊지 못해요. 맑은 아침이었는데도 숨을 제대로 못 쉬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지역 박물관을 둘러보며 옛 유물들을 감상하고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낯선 고통이 제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흥분으로 인한 잠깐의 불편함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불안감이 제 마음 한켠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었어요. 저는 연구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앨리스 선생님과 함께 앉아 있을 때 그 고통이 갑자기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가슴을 움켜잡으며 공황 상태에 빠졌고 떨리는 목소리로 앨리스, 저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제 얼굴에 두려움이 스치는 것을 본 앨리스 선생님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주저없이 앨리스 선생님은 펜튼 교수님, 바로 병원에 가요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병원이 떠올라 엄격하고 차가운 영국식 병동의 기억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 기대했어요. 저희는 서둘러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갔어요.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깔끔한 선과 넓은 창문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이 인상적이었어요. 걱정이 커져가는 와중에도 병원의 편안한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하고 친절한 간호사님이 맞아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저희가 잘 보살펴드릴게요 라고 진심 어린 미소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드러운 말투에 제 불안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진 것을 느꼈어요. 병원 내부는 모든 세부사항이 편안함을 주도록 꾸며져 있었어요. 복도에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전용 병실로 안내받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신속하게 검진을 시작하셨어요. 깨끗한 흰 침대 시트 위에 누워있으니 약간 허약함을 느꼈지만 직원분들의 차분하고 효율적인 모습 덕분에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담당 의사 최 박사님께서 저를 살피시며 오늘 심장이 조금 무리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괜찮은지 몇 일 동안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누워있으면서 저는 옥스퍼드에서 오랜 세월 책과 이론에 둘러싸여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언제나 이성적인 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제 나약함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수치심과 섞여 제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젊은 시절 자신감 넘치던 제 모습이 문득 그리워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입원하는 동안 저는 병원 직원들이 보여준 작은 친절들을 점점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매 시간마다 저를 확인해 주시며 밝은 미소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신 간호사님, 그리고 갓 청소년을 벗어난 듯한 한 젊은 병원 보조원이 언젠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며 잠깐 저와 대화를 나눈 적이 기억나요. 교수님, 당신의 심장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많은 것을 겪었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으신 분의 이야기요라고 그 젊은 보조원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병원에서 효율적인 팀워크를 눈으로 확인하며 지냈어요. 어느 순간 정전이 발생해 병동의 일부가 어둠에 휩싸이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있었어요. 몇 분 동안 가슴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곧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침착하게 협력하며 상황을 정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비상등이 켜지고 상황이 빠르게 복구되자 환자들과 직원들의 안도 어린 웃음과 격려가 퍼졌어요. 저는 노트의 위기 속에서도 단합과 침착함이 어둠 속에 빛을 가져다 준다라고 적었어요. 이 사건은 현대 기술뿐 아니라 함께하는 인간 정신에서 오는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조용한 걱정의 순간과 임상활동의 폭발 사이에서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졌어요. 옥스퍼드에서 젊은 교수로서 자신감 넘치며 역사와 운명에 대해 이론을 세웠던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안한 한국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타인을 돌보는 소중함과 연약함 속에서 피어나는 겸손함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배려에 대해 깊은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어느 오후 회복 중인 한 환자 김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곁에 앉으시고 교수님, 우리나라는 이 병원과 같아요. 어려움에 부딪히면 함께 모여 치유하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님의 말씀에는 오랜 삶의 경험과 조용한 지혜가 담겨 있었고 저는 언어와 나이를 초월한 깊은 교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저는 한국의 심장을 볼 수 있었어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 돌보며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퇴원할 때쯤 저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느꼈어요. 두려운 병원 경험이었지만 그 속에서 배려와 팀워크, 상호 지원에서 오는 또 다른 형태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겠다는 다짐을 품고 병원을 나왔어요.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서로를 돌보며 나누는 마음속에 아름다움과 용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제 여정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과 도전들이 제 역사와 인류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한 겹을 더해 주었어요. 그리고 도시의 활기찬 삶 속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면서 때로는 가장 단순한 친절의 행위 속에 가장 큰 힘이 숨어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마음에 새겼어요. 저는 아직도 케임브리지의 웅장한 강의실로 들어설 때 느꼈던 긴장된 설렘을 잊지 못해요. 강의실 안은 수다와 찻잔이 부딪히는 부드러운 소리로 가득했는데 한때 안전함을 느꼈던 옥스퍼드의 고요한 복도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오늘 저는 단순히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교수님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켜온 믿음에 도전하려 이 자리에 섰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제 가슴은 설렘과 불안감이 동시에 뛰었어요. 앞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강의실을 둘러보았어요. 벽면에는 과거 학자들의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엄숙한 얼굴들이 마치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역사라는 무게가 제 어깨 위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배운 생생한 교훈들도 함께 안고 있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 관찰, 이야기, 그리고 제 여정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반성이 가득했어요. 그 여정은 저에게 권력과 지혜, 그리고 한나라의 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오랜 친구이자 오랫동안 라이벌이었던 리처드 몽고메리 선생님께서 늘 그렇듯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강단에 올라오셨어요. 그의 깔끔한 영국식 억양이 강의실에 울려 퍼지면서 그는 과거 제국들의 웅장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 새로운 생각들을 단순한 허상으로 치부했어요. 역사는 늘 강한 자에게 유리했어요. 광대한 제국을 가진 큰 나라들이 우리 세계를 만들어 왔지 작은 나라들이 잠깐의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이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반항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선생님께서 제가 직접 겪은 깊은 변화를 어떻게 간과할 수 있겠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자 제 목소리는 점점 차분해졌어요. 저는 진실을 직접 보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한때 저는 오직 가장 웅장한 제국들만이 역사의 자취를 남긴다고 믿었지만 한국으로의 여정은 제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호기심 어린 학생들과 집중하는 교수님들의 눈을 마주쳤어요. 저는 혁신이 넘치는 현대 연구실과 회복력 있는 선조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고궁,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뭉치는 공동체를 직접 보았습니다. 강의실은 제가 시각을 바꾼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연구소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단합의 기회가 되었던 팀워크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모든 환자를 가족처럼 돌봐주는 간호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세대마다 각자의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박 선생님의 부드러운 지혜를 기억하며 말씀드렸어요. 제 경험과 깊은 성찰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크기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강한 정신을 지녔음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리처드 선생님의 얼굴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굳어갔고 청중 중 몇몇 분들은 서로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선생님의 도전은 분명했어요. 그는 아직 크기와 군사력만이 힘의 척도라는 오래된 견해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 번의 여행이 수세기의 역사를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주장하셨고 저는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 대립을 대비해왔고 이제 과거의 자부심과 미래의 약속 사이의 간극을 메꿀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역사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열정과 결단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 너머를 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씁니다. 한국은 면적은 작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마음, 용기, 지혜는 매우 큽니다. 그 땅에서 탄생한 모든 현대 발명품들은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배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제 말을 듣고 몇몇 교수님들께서 놀란 눈빛을 보내시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옥스퍼드에서 감춰진 진실을 찾으려 했던 제 초기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역사가 승자에 의해 쓰여진 고정된 서사라고 믿었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 환상을 산산이 부쉈어요. 만약 우리가 옛 편견에 집착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미래 세대에게 다양한 더 포용적인 이야기를 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라고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강의실의 긴장이 절정에 달하자 리처드 선생님은 다소 당황한 모습으로 반박하려 하셨지만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몇몇 젊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진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몇몇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생각해보자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했어요. 처음엔 옛것과 새것이 충돌하는 토론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것은 전통적인 사고의 틀을 넘어 진실을 찾기 위한 대화로 변해갔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여정이 단순히 한 가지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은 세상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보자는 호소였어요. 힘은 단지 숫자나 군사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단합과 회복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역사를 거스르는 반항자가 아니라 역사의 학생으로서 우리 모두가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세상의 모든 구석에서 배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저는 마무리하며 말씀드렸어요.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제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조용한 희망도 느껴졌어요. 토론은 어느 한쪽이 명확히 이겼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었지만 변화의 씨앗을 뿌린 듯 했어요. 강의실 건너편에서 리처드 선생님과 짧게 눈을 마주쳤을 때 선생님께서도 아직 이 새로운 시각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셨지만 조금씩 역사를 다시 쓸 가능성을 엿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토론 다음 날 서울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해가 천천히 떠오를 때 저는 안도감, 희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저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바로 이 나라의 정신을 영상으로 담아 전 세계에 그 지혜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앨리스 선생님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로 엮어낼 프로젝트였죠. 저는 분주한 서울의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거리의 구석구석마다 생동감이 넘쳐 흘렀어요.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갓 구운 빵의 향기와 은은한 매콤한 김치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 도시가 고유의 리듬을 타며 울려 퍼지는 모습, 옛 전통과 현대 혁신의 끊임없는 열정이 어우러진 모습은 언제나 저를 매료시켰어요. 저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 분주한 교차로 근처에서 앨리스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따뜻했고 진실을 전하려는 이야기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펜튼 교수님, 앨리스 선생님께서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한국의 영혼을 담아낼 거예요. 지역 역사학자, 첨단 기술 혁신가, 그리고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정말 멋진 다큐멘터리가 될 거예요. 선생님의 열정이 제 열정과 맞닿아 있는 것을 보니 더욱 결심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흥분이 솟구치면서도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다채로운 경험을 기록하는 일은 특권이면서도 도전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촬영지는
한적한 동네의 작은 지역 사회센터였어요. 비록 건물은 소박했지만 일상의 모습과 회복력, 희망을 담은 다채로운 벽화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내부에 들어서자 평생 그 동네에 머무른 한한씨 할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세월이 흘렀음에도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할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보시자마자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씨 할아버지께서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도 나누고 웃음을 나누며 작은 발명품들로 일상의 문제를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치 한 가족처럼 끈끈한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주었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인터뷰 후 앨리스 선생님과 저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어르신들이 고목 그늘 아래에서 태극권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한때 옥스퍼드의 고요한 서재에서 책에 매몰되어 있던 외로운 교수였던 제가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문화 속에서 활동하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때 작은 나라의 의미를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가슴이 넘쳐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모든 미소와 작은 친절의 행위들이 제 믿음을 새롭게 써내려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늦게는 최첨단 연구소에서 촬영을 진행했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은 아까 방문했던 전통적인 장소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내부에 들어서니 수많은 뛰어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혁신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연구원 민중군이 시간을 내어 과거의 교훈이 어떻게 그와 그의 팀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영감을 주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 저희 발명품은 단순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기리고 극복해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민중군의 눈에서 자부심이 반짝였고 저는 경외감과 희망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저희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인터뷰와 촬영된 장면들이 한국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엮어나갔어요. 한 전통 찻집에서는 차를 우려내는 달인의 차분한 모습을 보며 잠시 앉아 있었어요. 이선 할머니께서 정성스레 우린 차 한 잔 한 잔이 인생의 소중한 순간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모금마다 인생의 힘이 세세한 디테일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니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아 제가 새롭게 깨달은 믿음을 굳건히 해주었어요. 하루가 길었고 저희가 임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을 때는 도시 위로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거리는 네온사인과 저녁 교통의 부드러운 웅성거림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피곤함과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마치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제가 진정한 강함과 지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층을 더해준 것 같았어요. 앨리스 선생님께서 저희가 촬영한 다큐멘터리의 첫 번째 컷을 보여주셨는데 인터뷰와 촬영된 장면들을 보며 저는 한국의 심장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나라는 단순한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 회복력, 그리고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축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소박한 숙소 발코니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며 하나하나 희망의 등불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만난 사람들, 지역 사회 구성원들, 과학자들,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고난과 승리로 가득 차 있었고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때 전통과 경직된 옥스퍼드에서의 초라한 시작을 기억하며 이곳 한국의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과 비교해 보았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나 학문적 탐구를 넘어서 제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 함께 나눈 모든 순간들이 제 옛 편견을 조금씩 깨고 인간됨의 깊고 풍부한 의미로 대체해 주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영상물이 아니라 작은 곳에도 위대한 지혜가 깃들어 있음을 저에게 가르쳐준 한 나라의 집단적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감을 느꼈어요. 다큐멘터리가 드디어 방송되면 전 세계 시청자들이 크기와 힘을 넘어
단합과 배려 속에 있는 강인함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감사한 마음과 이 새로운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까지 교수님이 전해주신 감동적인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한국에 왔어 채널은 한국을 중심으로 피어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